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번 주 목요일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대한의사협회가 또 총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좀 으림장을 놨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말자는 그런 목소리까지 나왔는데요. 자, 이러는 이유는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는 유지하는 지금의 법을 고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과도 전화 연결하려고 했는데 거절 의사를 전해와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은 일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오늘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예. 지난 19일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법 개정안 통과되는데 내용이 이제 강력범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형 받으면 이런 의사는 면허 취소한다. 이런 내용이죠? 네, 이제 현행법 같은 경우에는 의료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 의사 면허의 결격 사유와 취소 사유를 정해놓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폭력이나 살인 이런 어떤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이런 의사들이 그냥 징역형만 살고 나와서 또다시 영업을 하고 의사를 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007년도에 경남 통영에서요. 수면 내시경 치료를 받는 여성 환자를 성폭행해가지고 징역 7년이나 받은 이 의사가 징역 살고 나와서 또 다른 경남 지역을 가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심지어 2011년에는 여성을 다수 성폭행한 어떤 그런 의사도 역시나 그냥 징역 살고 나서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또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 지적을 해주셔서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이렇게 통과시킨 겁니다. 예, 그 윤리 의식이 중요한 이제 전문직에도 의사도 있고요. 다른 이를테면 변호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데 어떤 형평성도 좀 사실은 따져봐서 이렇게 이번에 법안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다른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다른 모든 전문 직역들이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격이 박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의사도 원래 2000년 이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의학 분업을 하면서 일종의 국회가 정부가 의사 단체를 달래기 차원에서 이 의사 면허를 사실상 방탄 면허로 만들어준 측면이 있고요. 과거에 잘못되었던 것을 이번에 바로잡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지금 한다 얘기하네요? 네, 사실 이게 적절하냐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해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료를 설립하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반대하면서 이제 총파업을 나섰는데요. 지난 8월에 이제 총파업을 했으니까 또 6개월 만에 총파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더더구나 적절하지 않다라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은 의사고시까지 거부하면서 집단 총파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많은 국민들은 반대하는 그런 어떤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의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이렇게 총파업에 나선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의사의 집단적인 어떤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총파업과 함께 이 백신 접종 이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최대집 의협 회장이 페이스북에 백신 접종 협력 중단도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보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국민을 백신 접종을 가지고 국민을 협박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개혁은 26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해서 9월까지는 1차 접종을 모두 마치고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정말 국민들이 특히나 중소소상공인들은 지난해 영업을 한 번도 하루도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1년을 보냈고 올해 11월까지도 이러한 어떤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백신만이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협력하고 협조해야 될 전문직인 의사협회에서 이러한 어떤 성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금 법은 이 법이 개정이 되었을 때에 대상이 되는 어떤 그런 의사들은 오히려 의사들이 감싸고 보호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의사협회로서 훨씬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징계해야 될 대상인데 1년에 한 40명에서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어떤 강력범죄, 성범죄, 살인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까지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이 의사협회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4, 50명 정도가 이렇게 좀 이른바 강력범을 저지르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거 두고 지금 SNS에 사실 최대집 의협 회장을 김 의원께서 좀 비판을 좀 강하게 하셨지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차원에서 의사협회를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이게 전체 의사의 생각이라고는 전혀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의사분들은 정말 본인의 어떤 진료나 이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버리고 오히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어려운 현장에 내려가서 봉사하는 그런 의사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 의료법 개정과 관련되어서도 다른 어떤 전문직과 형평을 맞춘다라는 차원,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어떤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종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관리되고 더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의사 선생님들이 찬성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비판을 한 것은 지금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비판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의사가 깡패냐 이렇게 하셨던데 맞습니까? 그 발언은요, 윤석열 총장이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을 하면 그게 검사냐, 깡패지라는 말을 제가 그대로 이제 바꿔서, 백신 접종을 가지고 의사들이 국민을 협박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깡패다라고 이렇게 비틀어서 말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자, 의협에서 이렇게 반발하는 명분 가운데요. 혹시 좀 그래도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납득이 가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과잉입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래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법안 중에는요. 의사들의 여러 가지 징계를 공개하는 법안도 있었습니다. 실제 변호사와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사소한 징계도 왜 그러한 징계를 하게 되었는지 징계 사유와 그 변호사가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주소까지 다 협회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이런 것들 징계와 관련된 부분도 공개를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간 법안 중에는 의사의 징계까지 공개하는 법안이 올라가 있었지만 너무나 좀 지나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원들의 생각이 있어서 그런 법은 통과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치사 이러한 어떤 죄와 관련되어서는 면허 징계라든가 면허 취소가 되지 않도록 예외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사의 진료 행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잉입법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의사협회의 주장조차 좀 타당하진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 의원님 청취자분 가운데요 하나 좀 질문 주신 분이 계십니다. 순한손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모든 금고형이라서 문제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방금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 행위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금고형이 해당되지 않고요. 의사들의 적법한 진료행위와 그리고 적극적인 진료행위를 보장하기 위한 단서 조항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대집 의협 회장도 근데 또 반대로 또 이제 역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 발언도 좀 셉니다 보니까. 이제 국회가 보복 입법을 했다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좀 그 주장 자체가 좀 타당하지 않은 것이요. 지금 이 의료법 개정안은 제가 쭉 의사록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2007년도 7월 25일 강기정 의원도 대표 발의를 했었고요. 또 20대 때 2018년 송금주 의원, 남인순 의원님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1대 들어와서 지난해 의사 단체가 총파업을 하기 전에
이미 권칠승 장관님이 또 6월, 7월경에 또 발의를 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지난해 총파업에 보복적으로 이렇게 국회가 보복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건 정말 상식적인 법률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살인이나 강간을 저지른 의사에게 누가 어떤 국민이 진료를 받고 싶겠습니까? 국민의 어떤 건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고요. 예. 또 의료인도 위법행위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인을 위한 법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1번 50원 유료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방송 듣고 계신 가운데 혹시 의료종사분들 계시면 의견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런 상황이 아까 지난 8월에도 좀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특히 이번에는 의사들이 정말 혹시 총파업을 벌인다면 이게 명분이 좀 더 이번엔 더 약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명분이 매우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이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예. 평시였어도 이렇게 총파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인데요. 예. 지금은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어떤 긴급하고 비상시국에 예. 또 한 번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난해 총파업을 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사단체의 아주 일부 소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집단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예.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어떤 의사단체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총파업에까지 나서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또 관련해서 이제 촬영한 영상 보호 이걸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가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예.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좀 논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고요. 예.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는 것은 다수의 의사들에 대해 너무 이제 큰 부담 아니냐. 예. 대부분 어떤 여러 가지 범죄가 저질러지는 공간이 성형외과라든가 정형외과 등의 일부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전체 의사에게 부담 주는 건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공공의료만 먼저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좀 실시하자라는 그런 논의를 좀 했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고요. 이번 주에 한 번 더 심의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수술실 암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마취하면 사실은 환자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대리 수술, 불법 수술, 공장식 수술 또는 거기에서 성폭력이나 이러한 어떤 범죄들이 저질러지기 때문에 환자를 정말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수술실 CCTV 설치가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